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아내는 저항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일이 뒤집히고 있네요. 과연 이들 부부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범한 금요 저녁, 김경숙은 부엌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노을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5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그녀의 손은 30년간 이 집안을 돌보며 굳어진 세월의 흔적들을 담고 있었죠. 오늘도 늦겠네. 시계 바늘이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남편 최장수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공기업 부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요즘 들어 술자리가 부쩍 늘었더라고요. 경숙은 가스레인지 위에 된장찌개를 한 번 더 저어주며 중얼거렸어요. 장수 씨 좋아하는 두부 많이 넣었는데 혼자서 하는 저녁 준비가 이제는 익숙했어요. 아들 승우는 2년 전에 결혼해서 분가했고 지금은 부부 둘만 이 넓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30세가 된 승우는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 성실하고 착했어요. 결혼 후에도 자주 안부 전화를 하며 걱정해주는 아들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무거운 발걸음이 들렸어요. 술 냄새가 현관까지 밀려왔죠. 여보, 경숙이 앞치마를 털며 나가자 장수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험한 표정이었죠. 밥은 했냐? 지금 차려드릴게요. 경숙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장수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장 재킷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아, 짜증나. 갑자기 장수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김 차장놈이 또 자랑질이야. 장모님이 차 한 대 사주셨다고 제네시스 신차라고 떠들어대더라. 경숙은 상을 차리다가 손을 멈췄어요. 남편이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박 과장은 어떻고? 처가에서 전셋집 보증금 대줘서 강남으로 이사 간다고 난리야. 3억이나 보태줬다고 얼마나 자랑질을 하는지. 장수가 젓가락을 툭툭 치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에 비해 우리는 뭐가 있어? 응? 처가에서 물려받은 게 뭐가 있냐고. 경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곤 했거든요. 여보, 밥 드세요. 식어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장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째려봤어요. 야, 너희 엄마는 뭐해? 그 좋던 집 다 날리고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있고. 여보,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마음이 아팠거든요. 뭐가 여보야? 사실이잖아. 장수가 소리를 지르며 젓가락을 식탁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죠. 다른 집 장모님들은 딸한테 금반지라도 하나씩 해주는데 너희 엄마는 오히려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신세고. 장수 씨,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87살까지 살면서 자식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어? 장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승우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 다른 집 장인, 장모는 손주 결혼할 때 많이 도와주던데 우리는 빈손이었잖아. 경숙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2년 전 아들 결혼식이 떠올랐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정 사정 때문에 제대로 도움을 못 준 게 늘 미안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더욱 서럽더라고요. 여보, 그때 우리 집 사정 아시잖아요. 집 사정이 뭐가 집 사정이야? 30년 동안 뭘 했어? 뭘? 장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김 차장은 장모님이 손자 용돈까지 챙겨준다더라. 박 과장은 장인어른이 사업자금까지 대줬다고 하고. 경숙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낯설음을 느꼈어요.
예전에 장수는 돈 욕심도 많고 술버릇도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진짜 답답해. 회사에서 맨날 처가 자랑 들어야 하는 내 신세는 누가 알아줘? 장수는 계속 중얼거리며 소주를 찾았어요. 여보, 술은 그만 드세요. 그만 들라고?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술도 못 마셔? 장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너는 편하겠지. 집에서 TV나 보고 있으면 되니까. 나는 매일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경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야, 김경숙. 갑자기 장수가 경숙을 불렀어요. 대답 좀 해봐. 너희 집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경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 못하겠지? 그럼 앞으로는 입 다물고 있어. 장수는 그렇게 말하며 소주병을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경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 밤 경숙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 최영수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88세의 시아버지만큼은 항상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셨는데 그 작은 위안마저 흔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그 차갑고 모멸적인 시선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서웠죠. 다음 날 아침 경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장수는 숙취로 인상을 찌푸리며 식탁에 앉았지만 다행히 어젯밤처럼 신경질적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경숙은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며 30년 전 일들을 떠올렸어요. 1987년 결혼 당시를 생각해보면 지금과는 정말 달랐어요. 그때 경숙의 친정은 서울 강남에서 괜찮은 집안이었거든요. 어머니 이정옥은 그때 정말 세련된 분이셨어요. 87세인 지금도 여전히 단정하시지만 그때는 동네에서 부러움을 받는 부인이셨거든요. 경수가 시집 갈 때는 사람을 봐야 해. 집안보다는 인품이 중요하단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숙도 장수를 선택했었죠. 공기업에 막 입사한 성실한 청년이었고 무엇보다 진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결혼 3년 후인 1990년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거든요. IMF보다도 훨씬 전이었지만 연쇄 부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때부터 장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놓고 불만을 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정 방문을 꺼리기 시작했고 명절 때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여보, 어머니가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좀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경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장수의 반응이 기억났어요. 또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 그때부터 장수는 점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야, 김경숙. 갑자기 장수가 경숙을 불렀어요. 아침 식사 중이었는데 또 어젯밤 같은 일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경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데요? 최 과장 말인데 장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주셨다는 거야. 투자용으로. 경숙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뻔했거든요. 장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다른 집 장모들은 손주한테 이것저것 해준다는데. 여보, 어머니 상황 아시잖아요. 상황? 그게 변명이 돼? 그리고 승우 결혼할 때 뭘 해줬어? 장수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어요. 승우도 그래서 서운해하더라고. 승우가요? 경숙이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경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승우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하겠어? 장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신혼집도 우리가 전세금 대출까지 끼고 겨우 마련해 준 거잖아. 다른 집 같으면 장인, 장모가 나서서 해주는 건데. 경숙은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2년 전 아들 결혼 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컸었는데 승우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여보, 우리 집 사정은 아시잖아요. 어머니도 임대 아파트에서 겨우. 그게 변명이 돼? 다른 집들은 다 어려워도 자식들 챙겨주던데. 장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나는 매일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처가 이야기만 나오면 입도 못 뻥긋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께 없는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평생 이렇게 살자는 거야? 장수의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다른 부인들은 친정에서 용돈도 받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받고. 그런데 너는? 경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가끔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편이었거든요. 대답 못하겠지? 그럼 알잖아. 장수가 식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어요. 야, 김경숙. 그때 장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오는 전화였나 봐요. 네, 최장수 부장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장수는 정장을 입으며 중얼거렸어요. 아, 짜증나. 회사 가서 또 처가 자랑 들어야 하네. 아, 오늘 저녁에 이야기 계속하자.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경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들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경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저녁 장수는 평소보다도 더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더니 큰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아,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짜증났어. 경숙은 조심스럽게 남편을 맞았어요. 이런 날일수록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야 했거든요. 여보, 저녁 드실래요? 저녁? 저녁은 무슨? 술이나 더 가져와. 장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소리쳤어요. 여보, 술은 충분히 드신 것 같은데. 충분히? 누가 충분하다고 그래? 장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험악해졌어요. 야, 김경숙. 내가 오늘 회사에서 뭘 들어야 했는지 알아?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답을 해도 화만 날 게 뻔했거든요. 정 부장놈이 그러는데 장모님이 손자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주신다는 거야. 4년 내내. 장수가 주먹으로 소파를 치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수가 벌떡 일어서며 경숙에게 다가왔어요. 30년 동안 결혼해서 살았는데 처가에서 받은 게 뭐가 있어? 말해봐. 경숙은 뒷걸음질 쳤어요. 장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술에 취해서 그런 것 이상으로 뭔가 위험해 보였어요. 경숙을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대답해봐. 여보,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나한테 진정하라고? 갑자기 장수가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집어던졌어요. 유리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죠. 경숙이 깜짝 놀라 주저앉았어요. 아, 김경숙. 일어서. 장수가 경숙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꽤 세게 잡아서 아팠지만 경숙은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너는 뭐야? 기생충이야? 30년 동안 내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정말 화나 죽겠네. 너네 집에서는 대체 나한테 뭘 해줬어? 여보, 아파요. 경숙이 팔을 빼려고 했지만
장수는 더 세게 잡았어요. 아프다고? 이게 뭐가 아파? 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여보, 그때였어요. 짝! 장수의 손이 경숙의 뺨을 때렸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경숙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었죠.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당하는 폭력이었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 장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매일 회사에서 처가 자랑 들으면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경숙은 뺨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아픔보다는 충격이 더 컸어요. 다른 부인들은 친정에서 이것저것 받아오는데 너는 뭐야? 빈손으로 온 지 30년째잖아. 장수가 계속 소리치며 경숙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승호. 그놈도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경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결혼할 때 친구들은 다 외가 쪽에서도 도움받는데 자기만 빈손이라고 창피하다고 했다니까. 승우가 그런 말을. 당연하지.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경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승우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평소 어머니를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야, 김경숙. 장수가 다시 경숙에게 다가왔어요.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아. 알겠어? 여보. 여보는 무슨 여보야? 장수가 경숙의 턱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는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신세라는 걸 명심해. 경숙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일부터는 친정 가는 것도 내 허락 받고 가. 알았어? 경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경숙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이게 시작일까, 끝일까? 하지만 답은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침실 문을 잠그고 누우면서 경숙은 생각했어요. 승우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그날 밤 경숙은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뺨의 아픔보다도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충격이 더 컸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숙은 화장으로 부어오른 뺨을 가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죠. 장수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어젯밤 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회사 늦겠네. 장수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아침 더 드세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장수는 대답 대신 그냥 일어섰어요. 저녁에 일찍 올 거야. 저녁 준비해놔. 그리고는 경숙을 한번 쳐다보더니 나가버렸어요. 그 시선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혼자 남은 경숙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화장을 해도 멍자국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거든요.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 친구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고 엄마에게 말씀드리면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았어요. 혹시 어젯밤이 단순한 실수였을까? 술에 취해서 일시적으로 그랬던 건 아닐까? 경숙은 이런 생각들로 하루 종일 괴로워했어요. 오후에 아래층 이웃 김 여사가 방문했어요. 김 여사는 동네의 소식통이었고 사교성도 좋아서 친정엄마와 시아버지까지도 모두 친하게 지내시는 좋은 이웃이었어요. 경숙 씨,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소리가 많이 났던데. 경숙은 당황했어요. 아, 그냥 컵을 떨어뜨렸어요. 얼굴이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네, 괜찮아요. 넘어져서 좀 다쳤어요. 경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 여사는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경숙이 대화를 회피하자 뭔가 알겠다는 표정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 후로 경숙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이웃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저녁 무렵 시아버지 최영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경수가 잘 지내고 있니? 88세 시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경숙은 울컥했어요. 네, 아버님 잘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없지? 아니에요.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경숙은 거짓말을 했어요. 시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럼 몸조리 잘하고. 장수는 잘 지내고. 네, 회사에서 바쁘긴 한데 잘 지내요. 그럼 다행이다. 경수가 너무 혼자 고생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말해. 시아버지의 말에 경숙은 더욱 울컥했어요. 마치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래. 며칠 후에 서울 나갈 일이 있으니까 그때 집에 들를게. 전화를 끊고 나서 경숙은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시아버지만큼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 주시는 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장수는 약속대로 일찍 들어왔어요. 하지만 또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저녁 준비했어? 네, 곧 차려드릴게요. 경숙이 부엌으로 향하자 장수가 뒤따라왔어요. 야, 김경숙. 장수가 경숙을 불렀어요. 이제는 반말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네, 오늘 누구 만났어? 아래층 김 여사님이 잠깐 오셨어요. 뭐라고 했는데? 장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냥 안부 인사만 하고 가셨어요. 어제 일에 대해서는 말 안 했지? 경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안 했겠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쓸데없는 말 했다가는. 장수가 경숙의 턱을 잡으며 위협했어요. 알겠어? 네.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승우한테도 말하지 마. 그놈이 알면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되거든. 장수가 경숙을 놓아주며 말했어요. 어차피 그놈도 나랑 같은 생각일 거야. 처가에서 뭘 해준 게 있냐고. 경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승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확인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날 밤도 경숙은 잠들기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 하지만 대안이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그리고 이 모든 걸 버리고 어디로 갈 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회성이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더 쉽게 선을 넘는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정말로 집에 들르셨어요. 직접 농사지은 각종 야채와 과일을 한가득 가지고 오셨죠. 경숙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시아버지를 맞았어요. 경수가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네.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정말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시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경숙은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정말 괜찮아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경수가 언제든 힘들면 이 애비한테 말해. 알겠지?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숙은 혼자 생각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숨겨야 하는 일일까? 첫 번째 폭력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장수의 폭력은 더욱 잦아지고 심해졌어요. 아, 김경숙, 국이 왜 이렇게 짜? 장수가 숟가락을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장수가 벌떡 일어서더니 경숙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으악, 30년 살면서 밥도 제대로 못해? 이게 뭐야, 짜게 먹여서 나 병에 걸리게 하려고. 장수가 경숙의 머리를 테이블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여보, 아파요. 아프다고? 이게 뭐가 아파? 짝, 짝.
이번에는 양쪽 뺨을 모두 때렸어요. 경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 다음번에는 더 심했어요. 빨래는 언제 걷어? 비 온다고 하던데. 지금 걷을 거예요. 경숙이 급히 베란다로 향하자 장수가 뒤따라왔어요. 지금 걷을 거예요?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지. 비 다 맞아서 젖은 옷으로 출근시키려고 발로 경숙의 정강이를 찼어요. 아야,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뭐하러 살아? 또 한 번 찼어요. 경숙은 베란다 벽에 기대어 신음을 흘렸어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알아서 해. 알겠어? 네. 대답을 크게 해. 네. 경숙이 소리쳤어요. 언어 폭력도 더욱 잔혹해졌어요. 너 같은 년을 왜 데려다 키웠을까? 친정에서 받은 것도 없는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해? 네 엄마한테서 용돈이나 받아와. 그게 내 수준이니까. 매일 밤이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경숙이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87세의 어머니 이정옥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경숙은 반갑게 맞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경숙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다니. 경숙아. 정옥은 딸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경숙의 얼굴에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엄마, 연락도 없이 여긴 어떻게 해? 경숙아, 내 얼굴이. 정옥이 딸의 뺨을 만지려 하자 경숙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직 아팠거든요. 누가 그랬어? 장수가 그랬니? 경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서 들어와요, 엄마. 집 안으로 들어간 정옥은 더욱 놀랐어요. 거실 곳곳에 물건들이 어수선했고 경숙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엄마, 아무 일도 아니야. 걱정 말아요. 정옥은 여기에 온 목적을 먼저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정옥이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누군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너에 대해 물어봤다더라. 저에 대해서요? 응. 그리고 이것도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 경숙이 그 종이를 받아보니 이상한 메모였어요. 김경숙님, 남편을 조심하세요. 더 심해지기 전에. 엄마,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와보니까 진짜였네. 정옥이 딸의 상처를 보며 말했어요. 장수가 때렸어? 언제부터 그랬어? 그게 몇 달 전부터요. 뭐, 몇 달이나 됐다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서. 정옥이 딸을 꼭 안았어요. 바보야, 이런 걸 혼자 참고 있었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장수였어요. 그리고 이미 술에 취해 있었죠. 장모님이. 장수가 정옥을 보고 당황했어요. 자네 왔구먼. 정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떻게 내 딸 얼굴 좀 봐. 정옥이 경숙을 가리켰어요. 장수는 정옥의 말은 듣지도 않고 정옥이 들고 있는 메모로 시선이 향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네에 대한 경고문이네. 정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메모를 본 장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누가 이런 걸? 누가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정확하구만. 정옥이 사위를 노려봤어요.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게 장수 자네지? 장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장모님, 그게. 뭐가 그게야? 정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30년 동안 자네 집안 일만 하며 살던 내 딸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장모님, 저도 어쩔 수 없이. 정옥이 일어섰어요. 아내 때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장수는 술 취한 채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뭘 모른다는 거야? 처가에선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신세만 지고 있고. 신세? 정옥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내가 딸에게 무슨 신세를 졌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장수가 메모를 구기며 말했어요. 이런 걸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일에 왜 간섭을. 간섭이 아니라 신고와 경고를 한 거지.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군가 자네의 폭력을 보고 신고하는 거고 경고하는 거야. 장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폭력? 그 정도가 폭력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옥은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정말로 위험하다는 걸 말이에요. 자네, 오늘 밤 내가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장모님, 그럴 필요 있어. 난 내 딸을 보호해야 하거든. 정옥의 결연한 표정을 본 장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장수는 평소와 달리 경숙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정옥이 집에 머물게 된 지 이틀째, 장수는 점점 더 불편해했어요. 평소처럼 경숙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울 수도 없었거든요. 장모님,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세요? 장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불편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도 집에 가셔야 하실 텐데. 집은 괜찮아. 경숙이가 더 중요하거든. 정옥의 단호한 대답에 장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오후 정옥이 경숙과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경숙아, 정말 솔직히 말해봐. 얼마나 심하게 맞았어? 경숙은 여전히 숨기려 했어요. 엄마, 그냥이 아니야. 내 몸에 멍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도 맞았니? 엄마, 정강이도? 등도? 정옥의 정확한 지적에 경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매일 밤이야, 엄마. 매일? 정옥이 경악했어요. 술만 마시면 뭔가 트집을 잡아서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이 짜다, 빨래를 늦게 걷었다. TV 소리가 크다. 모든 이유를 만들어서.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말로도 너무 심하게 해요. 뭐라고 해? 제가 기생충이라고 친정에서 받은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당당하냐고. 경숙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승우도 저 때문에 창피해 한다고. 정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왔어. 밝은 목소리와 함께 승우가 들어왔어요. 승우야. 경숙이 반가워했어요. 외할머니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승우 잘 지냈어? 정옥이 외손자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어떻게 여기 계세요? 엄마 좀 돌봐주려고. 엄마, 어디 아프세요? 승우가 어머니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얼굴에 왜 이런 자국이? 경숙이 급히 손으로 가렸어요. 아니야, 넘어져서 그래. 하지만 승우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때 장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승우 왔네. 아빠 안녕하셨어요. 장수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뭐하러 왔어?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바쁠 텐데 뭐하러 와? 승우는 아버지의 냉담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네 명이 함께 앉았죠. 승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정옥이 외손자에게 물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외할머니. 그때 장수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잘 지내겠지. 장인, 장모가 많이 도와주니까. 승우가 의아해했어요. 아빠, 신혼집도 도움받고 살림살이도 받고 좋겠네. 아빠 무슨. 야, 승우야. 장수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자기 편이 되어달라는 듯 말했어요. 너 솔직히 말해봐. 결혼할 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들은 다 외가 쪽에서 도움받았는데 너만 맨손이라고. 창피하다고 했잖아. 승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아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뭐? 저는 외할머니한테 그런 걸 바라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승우의 단호한 부인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욱이 사위를 노려봤어요. 자네, 그럼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그게. 아빠,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승우가 아버지를 추궁했어요. 그때 장수가 폭발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네, 저는 정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최승호,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장수가 벌떡 일어서며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뭘 알아? 장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네 엄마가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뭘 기여했는지나 생각해봐. 그게 왜 엄마 잘못이에요? 승우가 어머니를 보호하듯 앞에 섰어요. 잘못이 아니면 뭐야? 엄마는 평생 이 집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장수의 말에 승우는 더욱 화가 났어요. 당연하다고요? 그럼 아빠는 뭘 하셨는데요? 나는 돈 벌어다 줬잖아. 그걸로 생활하고 처가집에 도움도 주고 외가댁에 뭘 얼마나 도움을 줬다고. 그리고 돈 벌었다 줬다고 엄마를 이렇게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승우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승우야. 경숙이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승우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빠가 때려서 엄마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장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제 엄마인데 왜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엄마 얼굴에 있는 상처, 아빠가 만든 거잖아요. 경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승우야, 그만해. 왜 그만해요? 아빠가 잘못한 건데. 그때 정욱이 울면서 일어났어요. 승우야, 내 아버지가 엄마를 매일 밤 때렸단다. 매일 밤? 승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도 몇 달씩이나. 아빠. 승우가 아버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숙이 막았어요. 승우야, 안 돼. 엄마, 왜 막아요? 그래도 내 아빠야. 아빠라고 해서 엄마를 때려도 돼요? 승우의 절규 같은 외침에 장수는 더욱 흥분했어요. 너희들 다 미쳤어? 미친 건 아빠예요. 뭐라고? 아내 때리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 순간 장수가 승우에게 손을 들어 올렸어요. 아빠. 승우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한테도 모자라서 저한테까지요? 두 남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순간이었어요. 승우와 장수가 몸싸움을 벌이자 경숙이 비명을 질렸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하지만 두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30세의 승우는 60세 아버지보다 훨씬 힘이 셌지만 장수는 술 기운에 더욱 난폭해져 있었거든요. 최승호. 내가 감히 나한테. 장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승우가 막았어요. 아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라고? 너나 정신 차려. 장수가 발로 승우의 배를 찼어요. 으악! 승우가 뒤로 밀려났어요. 그때 정욱이 나섰어요. 이복의 장수, 그만해. 하지만 장수는 이미 자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장모님도 입 다물어요. 다 너희들 때문이야. 뭐가 우리 때문이지? 정욱이 맞섰어요. 30년 동안 빈손으로 와서 얹혀 살면서. 얹혀 산다고요? 승우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엄마가 언제 얹혀 살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엄마는 이 집 살림을 다 해왔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장수의 말에 승우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당연하다고요? 그럼 아빠는 집에서 뭘 했는데요? 나는 돈을 벌어왔어. 돈 벌어온 게 그렇게 대단하다면
대단한 사람이 못나게 왜 엄마한테 화풀이를 해요? 승우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왜 매일 밤 술 마시고 와서 엄마를 때려요? 장수가 비웃었어요. 한두 대 때린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 말을 들은 승우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한두 대? 승우야.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요? 이걸 넘어가라고요? 승우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빠,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매일 밤 맞아야 해요? 잘못? 30년 동안 뭘 해줬는데?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할머니 병수발, 할아버지 농사일 도움, 저 키우기, 집안 살림. 이런 게 다 공짜예요? 그런 건 부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당연하다고? 이번에는 정욱이 나섰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장모님은 모르세요. 뭘 몰라? 결혼이 뭔지 몰라? 정욱의 목소리에 위험이 있었어요. 결혼은 서로 돕고 사는 거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희생? 경숙이가 언제 희생했어요? 장수가 아내를 가리켰어요. 매일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편하게 지냈다고요? 승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그럼 아빠가 해보세요. 뭐를? 집안일, 엄마가 하던 모든 일 말이에요. 승우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빠 출근 준비시키고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저녁엔 또 아빠 뒷바라지. 그런 건 부인이. 부인이 뭐예요? 로봇이에요? 기계예요? 승우가 소리쳤어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감정도 있고 아픔도 느끼는 사람이라고요. 그때 장수가 갑자기 경숙에게 다가갔어요. 아, 김경숙. 여보, 너 승우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짝? 또다시 장수의 손이 경숙의 뺨을 때렸어요. 아빠, 승우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엄마한테 왜 그래요? 나, 놓으라고. 두 남자가 또다시 몸싸움을 벌였어요. 이번에는 승우가 아버지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아빠, 정말 그만하세요. 이 새끼가. 장수가 무릎으로 승우의 배를 올려쳤어요. 으윽. 승우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장수가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승우가 막아서 밀었어요. 쿵. 장수가 소파에 넘어졌어요. 경숙이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괜찮아요? 하지만 장수는 일어나서 승우를 노려봤어요. 너 지금 날 쳤어? 아빠가 먼저 때렸잖아요. 내가 언제? 방금 전에요. 난 친 게 아니고 엄마 보호하려고 아버지를 민 것뿐이에요. 승우의 입꼬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걸 본 정옥이 완전히 분노했어요. 장수야, 이제 정말 끝이야. 뭐가 끝이에요? 나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갈 거야. 경찰서? 장수가 당황했어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거야. 장모님, 그건. 그리고 승우도 폭행당했으니까 함께 고발할 거야. 정옥의 단호한 말에 장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모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 30년 동안 내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경숙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정옥은 결심이 굳어 있었어요. 경수가 이제 그만해야 해.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살면 너 죽어. 정옥의 말에 승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할머니 말이 맞아요, 엄마. 승우야, 저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아무리 제 아버지여도 엄마를 때리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승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장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 깨달았어요. 아내도 아들도 그리고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어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전쟁터 같았어요.
승호는 입술이 부어 있었고 경숙은 새로운 멍자국이 생겼죠. 장수만 혼자 소파에서 잠을 깨며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정욱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수가 짐 싸. 엄마, 오늘 내 집으로 가자. 경숙이 망설였어요. 엄마,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더 맞으면서 살 거야? 그때 장수가 일어났어요. 장모님, 어제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술 때문이라고? 정욱이 사위를 노려봤어요. 몇 달 동안 매일 밤 때린 것도 술 때문인가? 장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두가 놀라서 현관을 바라봤죠. 경숙이 인터폰을 확인하니 시아버지 최영수가 서 계셨어요. 아버님? 88세의 시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오시다니. 경숙이 급히 문을 열었어요. 아버님, 어떻게? 시아버지는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어요. 깨진 물건들, 어두운 표정의 가족들, 그리고 승호의 부은 입술까지. 무슨 일이냐? 아버지. 장수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시아버지는 경숙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경숙아, 누가 그랬어? 경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수가 그랬니? 시아버지의 직설적인 질문에 장수가 더욱 당황했어요. 아버지, 그게. 뭐가 그게야? 88세의 노인이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때 정욱이 나섰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두 노인이 서로 인사한 후 정욱이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사실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어요. 경찰서? 네, 장수 씨가 경숙이를 몇 달째 매일 때리고 있거든요. 하며 정욱은 울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제는 승우까지. 시아버지가 장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장수야. 네, 아버지. 내가 정말 경숙이를 때렸어? 장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3주 전부터 알고 있었지. 경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김 여사가 전화했거든. 아래층 이웃 말이야. 시아버지가 설명했어요. 매일 밤 소리가 나고 경숙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장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김 여사가 사돈에게 메모를 보냈다는구나. 사돈께서 사는 아파트만 알고 정확한 주소는 모르니 수소문을 하고 다녔다더라. 내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니 내게 전화했음 금방 알았을 텐데. 메모요? 정욱이 놀랐어요. 네. 사돈께서 받은 그 메모요. 시아버지가 경숙을 바라봤어요. 경숙아, 미안하다. 김 여사가 처음 전화했을 때 바로 나섰어야 했는데. 아버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괜히 나섰다가 더 심해질까 봐서. 승우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김 여사한테 부탁해서 계속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어. 시아버지가 장수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어제 승우까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 장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입 다물어. 시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쳤어요. 3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온 며느리한테, 그리고 내 아들한테까지 손을 댔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장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저었어요. 이제 늦었어. 아버지, 장수야, 나는 이미 결정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무엇을 결정하셨어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수가 며칠 안에 중요한 일이 생길 거야. 중요한 일이요? 응. 그때까지 참고 견뎌라.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게 바뀔 거야. 경숙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시아버지가 승우를 바라봤어요. 승우야, 며칠만 더 엄마를 지켜드려라. 네, 할아버지. 그리고 장수야. 너는 앞으로 경숙이한테 손가락 하나 대지 마라. 아버지, 만약 한 번이라도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시아버지가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욱이 물었어요. 그때는 장수가 이 집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장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내 말이 무슨 뜻인지는 곧 알게 될 거야.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경수가 조금만 더 힘내라. 정말 조금만 더.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나가시기 전에 장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장수야, 마지막 기회야. 정신 차려. 문이 닫힌 후 거실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장수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승우는 할아버지가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며칠 후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장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여보, 저녁 뭐 드실래요? 아, 뭐든 좋아. 경숙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경숙은 깜짝 놀랐어요. 경숙 씨라니.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존칭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장수가 경숙에게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뭐예요, 이게? 미안하다는 뜻이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경숙은 어리둥절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꽃다발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여보. 아니, 경숙 씨. 앞으로는 말 조심할게. 장수가 정말로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많이 반성했어. 며칠 후 승우가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승우야, 왔구나. 아빠. 승우는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그동안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장수가 아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내 엄마한테.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했어. 승우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한다. 정욱이 와서도 장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장모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자네,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장수가 정욱에게 깊게 절했어요. 경숙이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인데 제가 악마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수는 퇴근 후 바로 집에 와서 경숙을 도왔어요. 경숙 씨, 내가 설거지 할게. 아니에요, 제가. 아니야, 내가 할게. 장수가 정말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경숙 씨 혼자 다 하게 해서 미안했어. 경숙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빨래도 내가 넣을게. 여보, 안 그러셔도. 경숙 씨, 나 정말 바뀔 거야. 믿어줘. 장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승우도 아버지의 변화를 믿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엄마에게 사과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경숙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뀌신 걸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말씀이 큰 충격이었나 봐요. 하지만 정옥만은 달랐어요. 경수가 조심해야 해. 엄마,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나? 하지만 엄마 정말 달라졌어. 경수가
엄마 말 들어. 뭔가 이상해. 정옥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장수는 혼자 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아, 진짜 피곤해.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나. 장수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경숙 씨, 미안해. 경숙 씨, 사랑해. 아, 구역질나. 장수가 입맛을 다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 때까지는 장수는 시아버지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장수는 일단 좋은 남편 연기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2주가 지나자 경숙은 정말로 행복해했어요. 승우야, 아빠가 정말 많이 바뀌셨어. 그러게요, 엄마. 어제는 마사지까지 해주시더라고. 정말요? 응.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경숙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장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일단 경숙이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뭘 하려는지 알아내고 그때 되면 장수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장수는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상황이 불리해서 잠시 숨고 있을 뿐이었죠. 3주째 되던 날 경숙은 정말로 장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바뀌어 주셔서. 경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경숙 씨, 내가 더 고마워. 용서해줘서. 장수가 경숙을 안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네. 하지만 경숙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장수는 싸늘하게 웃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숙이 인터폰을 확인하니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경숙이 기뻐하며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경수가 장수 있니? 네, 있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장수를 바라봤어요. 장수야, 이제 때가 됐다. 아버지. 장수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내가 말한 그날이 왔어. 시아버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야. 경숙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장수의 3주간 연기가 이제 끝나려고 하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자 장수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앉아라, 장수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경숙이도 앉고 승우도 와서 앉아라. 승우가 급히 달려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토지보상 통지서야. 경숙이 서류를 보며 놀랐어요. 아버지, 이게 내 농지가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됐어. 보상금이 나온다. 장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요, 아버지? 150억.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150억? 경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50년 동안 농사 지은 그 땅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된대. 승우가 놀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이요? 그래. 그런데 시아버지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이게 더 중요해. 뭐예요? 경숙이 물었어요. 유언장이야. 장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장수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어. 예. 장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30년 동안 이 집안을 지킨 사람은 경숙이야.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병수바라고 넌 바쁘다는 핑계로 나 몰라라 했지만 내 농사일도 열심히 도와준 건 경숙이야. 그리고 병칠에 많았던 승우 키우느라 힘들었지.
모든 걸 경숙이가 했어. 하지만 아버지, 저도. 너는 뭘 했어? 시아버지가 아들을 노려봤어요. 돈 벌어온 게 전부잖아. 그것도 당연한 거고. 장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경숙이를 때렸어. 몇 달 동안 매일 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아버지, 저는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3주 동안 연기한 거 말하는 거야? 장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연기라고요? 경숙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응. 장수는 진심으로 반성한 게 아니야. 시아버지가 설명했어요. 김 여사가 다 보고 있었거든. 김 여사가요? 장수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밖에서 연습하는 것도 다 봤어. 경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3주 동안 기다렸어. 장수가 정말 바뀌었는지 보려고. 시아버지가 장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너는 변한 게 아니라 숨긴 거였어. 장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이제 끝이야, 장수야. 시아버지가 세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재산분할 계획서야. 재산분할? 150억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경숙이한테 물려줄 거야. 경숙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안 돼? 장수 씨도 아들인데. 아들? 시아버지가 차갑게 웃었어요. 며느리를 때리는 놈이 무슨 아들이야? 그때 장수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3주 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150억을 왜 경숙이한테 줘요? 왜? 시아버지가 일어섰어요. 30년 동안 고생한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 고생? 집에서 놀고 먹은 게 고생이에요? 장수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놀고 먹었다고? 승우가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아빠, 또 시작하시네요. 최승우. 장수가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150억이야. 150억을 왜 엄마한테 줘? 그 순간 경숙은 깨달았어요. 3주 동안의 다정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여보, 여보는 무슨 여보야? 장수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너 때문에 내가 150억을 잃게 생겼어. 장수자네. 정욱이 딸을 보호하며 나섰어요. 또 시작하는 겐가? 시작? 내 돈을 빼앗아 가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장수가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시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내 모습이 바뀐 거야? 아버지, 150억이에요.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이 다시. 가족? 시아버지가 비웃었어요. 아내 때리는 놈이 무슨 가족을 말해? 그건 제가 잘못했지만. 잘못했다면서 왜 또 소리를 질러? 시아버지의 지적에 장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경수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이제 결정해라. 뭘 결정해요? 이 집에서 나갈 거냐, 장수를 내보낼 거냐? 경숙은 망설였어요. 아버님, 150억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승우 부부와 함께. 승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장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경수가 30년이야.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경숙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경숙은 이미 결심했어요. 3주 동안의 거짓말이 더 큰 상처였거든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경숙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경숙의 말에 장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결혼 생활과 150억을 동시에 잃는 순간이었거든요. 경수가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경숙은 서울 강남의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사준 이 집은 30평이 넘는 넓은 공간이었죠. 엄마, 차 드세요. 오랜만에 들른 승우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고마워. 경숙이 차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엄마 어때요? 새집 살림은? 좋아. 정말 좋아. 경숙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승우야, 내 아빠는? 엄마 아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승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제가 가끔 가서 보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계속 엄마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경숙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고마워, 승우야. 한편 예전 집에 혼자 남은 장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텅 빈 집은 을씨년스러웠죠. 150억? 150억이 다 날아갔어. 냉장고에는 맥주 몇 캔과 김치통만 남아 있었어요. 이제 집안일은 모두 장수 몫이었죠. 아, 밥해 먹기도 귀찮네. 장수는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를 봤어요. 아, 짜증나. 회사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이혼 얘기 들었어. 부인이 돈 많이 받았다던데? 150억이라던데. 장수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시아버지는 가끔 경숙의 새 집에 들러서 안부를 물었어요. 경수가 잘 지내고 있지? 네, 아버님.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승우는? 아버님 유산으로 승우 집도 사게 됐어요. 승우가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승우가 전화드렸죠? 그래, 전화했더구나. 감사하다고. 승우가 엄마 많이 밝아지셔서 좋다고 하던데? 허허허. 시아버지는 뿌듯해했어요. 3개월이 지나자 경숙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세요? 승우가 전화했어요.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리 교실도 등록했어. 승우가 기뻐했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경숙은 이제 매일이 새로웠어요. 어머니 정욱도 자주 놀러 왔어요. 정욱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두 모녀가 함께 웃었어요. 6개월 후 장수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내에게 폭행한 사실이 소문이 돌면서 회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라고요. 야, 장수야. 조강지처한테 왜 그런 짓을? 쯧쯧쯧. 위자료도 엄청 많이 줬다며? 아니다. 며느리에게 모두 유산 상속했다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장수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서 혼자 살게 되었죠. 아, 이게 뭐야? 장수가 좁은 방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살던 집도 아내도 아들도 모든 걸 다 잃었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한편 경숙은 1년 후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엄마, 정말 멋져요. 승우가 카페를 보며 감탄했어요.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야. 이제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카페는 곧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어요. 시아버지도 가끔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셨어요. 경수가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아버님, 모두 아버님 덕분이에요. 너같이 착한 며느리를 둔 게 내 복이야. 시아버지의 말에 경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 후, 경숙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고 승우가 손자를 데리고 왔다. 30년 전 결혼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시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경숙이 일기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멀리 어디선가 장수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가끔 생각이 났어요. 잘 살고 있겠지. 하지만 경숙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행복한 인생이요. 경숙처럼 30년을 참고 살았던 여러분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